식품위생법의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학물의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은 1번 식품 첨가물, 2번 화학적 합성품, 3번 표시, 4번 기구. 화학적 합성품은 화학적 수단을 사용하여 원소나 화학물의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일반 음식점 영업 중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1번 관할시장, 2번 관할경찰서장, 3번 관할보건소장, 4번 관할세무서장.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 음식점 중 위생상태와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관할시장이 정답입니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식품의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구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번 식품의 조리에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번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4번 식품 원료 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판매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엄격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를 보관할 수 있다고 명시한 3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번 식품접객업 중 보거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2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3번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설립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4번 중소기업자가 설립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령상 1회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인 중소기업 직장급식소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거조리, 학교, 병원 등은 안전과 위생상의 이유로 조리사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영업의 종류와 그 허가관청의 연결로 잘못된 것은 1번 단란주점 영업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2번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의약품안전청, 3번 식품조사 처리업 시도지사, 4번 유흥주점 영업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식품조사 처리업은 시도지사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나머지 보기의 영업 종류들은 각각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관할 업무가 맞습니다. 세균성 식중독 중 감염형이 아닌 것은 1번 살모넬라 식중독, 2번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 3번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4번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은 세균 자체가 아닌 세균이 증식하며 생성한 독소를 섭취하여 발생하는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나머지 보기인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대장균은 모두 세균이 직접 체내에 침입해 증식하는 감염형 식중독입니다. 포도상구균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1번 엔테로톡신, 2번 테트로도톡신, 테트로도탁신, 3번 에르고톡신, 4번 아플라톡신, 어플라톡신. 포도상구균은 증식 과정에서 장 독소인 엔테로톡신을 생성하여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나머지 보기인 테트로도톡신은 보거, 에르고톡신은 곰팡이, 아플라톡신은 공류 곰팡이의 독소입니다. 다음 식품과 독성분의 관계가 틀린 것은 1번 독보리 테뭍린, 2번 섭족의 삭시톡신, 삭시톡신, 3번 보거 베네루핀, 4번 독버섯 무스카린, 머스카린. 보거의 독성분은 테트로도톡신, 테트로도탁신이며 베네루핀은 모시조개나 바지락 등에 들어있는 식중독 원인 물질입니다. 따라서 보거와 베네루핀을 연결한 3번 보기가 틀린 설명입니다. 도자기류의 안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은 1번 석탄산, 2번 카드뮴, 3번 칼슘, 4번 포르말린. 도자기의 색을 내기 위한 안료에는 카드뮴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신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입니다. 따라서 도자기 제조 과정에서 카드뮴과 같은 유해 물질이 용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일,
채소류의 선도 유지를 위해 표면 처리하는 식품 첨가물은 1번 강화제, 2번 피막제, 3번 보존료, 4번 품질 개량제. 피막제는 과일이나 채소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외부 공기를 차단함으로써 선도를 유지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식당 종업원의 손소독에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승홍수, 2번 중성세제, 3번 역성비누, 4번 염소용액. 역성비누는 피부에 대한 자극이 적고 살균력이 우수하여 식당 종업원의 손을 소독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독성이 있거나 피부 자극이 심해 손 소독용으로는 부적절합니다.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 식품은 특유의 부패취를 내는데 그 성분이 아닌 것은 1번 인돌, 2번 황화수소, 3번 아세톤, 4번 휘발성 아민. 아세톤은 지방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단백질이 분해되며 발생하는 부패취 성분인 인돌, 황화수소, 휘발성 아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1번 호박산나트륨, 2번 글루타민산나트륨, 3번 안식향산나트륨, 4번 규소수지. 안식향산나트륨은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능이 뛰어나 주로 식품의 부패를 막기 위한 보존료로 사용됩니다. 나머지 보기인 호박산나트륨과 글루타민산나트륨은 조미료, 규소수지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거품을 제거하는 소포제로 사용됩니다.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은 1번 승홍, 2번 만니톨, 3번 붕산, 4번 포르말린. 만니톨은 해조류 등에 함유된 안전한 감미료로서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지만 승홍, 붕산, 포르말린은 인체에 유해하여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성 화학물질입니다. 목화씨에 많이 들어있는 독소는 1번 솔라닌, 2번 고시폴, 가시폴, 3번 테트로도톡신, 테트로도탁신, 4번 아미그달린, 아밀탈린. 목화씨에는 고시폴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보기인 솔라닌은 감자싹, 테트로도톡신은 보거, 아미그달린은 살구씨 등에 존재하는 독소입니다. 지용성 비타민만으로 된 항목은 1번 비타민 A, D, E, K, 2번 비타민 A, B, E, P, 3번 비타민 B, C, P, K, 4번 비타민 C, D, E, P. 비타민은 물에 녹는 수용성과 기름에 녹는 지용성으로 구분되는데 비타민 A, D, E, K는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비타민 B군과 C 등은 모두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과일잼 제조 시 잼 형성의 기본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소금, 2번 설탕, 3번 펙틴, 4번 산. 과일잼이 굽기 위해서는 펙틴, 설탕, 산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며 맛을 내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젤 형성과는 무관한 소금은 기본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유지 중 건성류는 1번 땅콩류, 2번 참기름, 3번 아마인류, 4번 면실류. 건성류는 요오드 값이 130 이상으로 공기 중에서 산소를 흡수하여 얇은 막을 형성하며 굳는 성질이 강한 기름으로 아마인류가 대표적입니다. 나머지 보기에 제시된 기름들은 요오드 값이 낮아 건성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대표적인 콩 단백질은 1번 글루텐, 2번 제인, 진, 3번 알부민, 4번 글리시닌. 글리시닌은 대두 단백질의 약 60에서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글로불린계 단백질입니다. 나머지 보기인 글루텐은 밀, 제인은 옥수수, 알부민은 달걀이나 혈액에 주로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 다음 중 당질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탄소, 2번 산소, 3번 질소, 4번 수소. 당질, 탄수화물, 은탄소, 수소, 산소로만 구성된 화학물이며 질소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당질의 구성성분이 아닙니다. 식품의 건조 방법 중 분무건조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1번 한천, 2번 보리차, 3번 분유, 4번
건조쌀밥. 분무건조법은 액체 상태의 식품을 안개처럼 분사하여 뜨거운 공기 속에서 순간적으로 건조하는 방식으로 가루 형태의 분유를 제조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동결건조나 열풍건조 등 각기 다른 건조 원리가 적용됩니다. 전통적인 식혜 제조 방법에서 엿기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엿기름의 효소는 수용성이므로 물에 담그면 용출된다. 2번. 엿기름을 가루로 만들면 효소가 더 쉽게 용출된다. 3번. 엿기름가루를 물에 담가주면서 주물러주면 효소가 더 바쁘게 용출된다. 4번. 식혜 제조에 사용되는 엿기름의 농도가 낮을수록 당화 속도가 빨라지나 엿기름 농도가 높을수록 당화를 담당하는 효소의 양이 많아져 당화 속도가 빨라지므로 농도가 낮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 채소류 중 일반적으로 꽃 부분을 식용으로 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브로콜리, 브로콜리. 2번. 컬러플라워, 카울리플로워. 3번. 비트, 비츠. 4번. 아티초크, 아티오호크. 비트, 비츠는 식물의 뿌리 부분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채소이며 나머지 보기는 모두 꽃봉오리나 꽃대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채소입니다. 쌀에서 식용으로 하는 부분은 1번. 미강층. 2번. 배아. 3번. 배유. 4번. 외피. 벼의 나달에서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중심부인 배유는 우리가 밥으로 먹는 흰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미강층과 배아는 도정 과정을 통해 주로 제거되며 배유만이 식용으로 이용됩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계속 가열하였더니 자극적인 냄새가 발생하였다. 어떤 물질이 생성되었기 때문인가? 1번. 에테르. 2번. 알코올. 3번. 글리세롤. 4번. 아크롤레인. 기름, 지방을 고온으로 계속 가열하면 글리세롤이 탈수 분해되면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아크롤레인이 생성됩니다. 이는 식용유의 발연점을 넘어섰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해 물질입니다.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물질은 1번. 젖산. 2번. 포도당. 3번. 올레인산. 4번. 전분. 젖산은 장내 산성도를 높여 칼슘을 용해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칼슘의 흡수를 효과적으로 촉진합니다. 냉동시켰던 쇠고기를 해동하니 드립이 많이 발생했다. 다음 중 가장 관계 깊은 것은 1번. 단백질의 변성. 2번. 탄수화물의 호화. 3번. 지방의 산패. 4번. 무기질의 분해. 냉동 과정에서 생성된 얼음 결정이 근육 조직을 파괴하고 해동 시 단백질의 변성으로 인해 세포 내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육즙인 드립이 다량으로 유출됩니다. 세오, 계류를 삶을 때 나타나는 색소는 1번. 헤모글로빈, 색소. 2번. 카로텐, 색소. 3번. 안토시아닌, 엔서사이에닌, 색소. 4번. 에스타신, 색소. 새우나개의 껍질의 결합 상태로 존재하던 아스타크산틴이 열을 받으면 단백질과 분리되어 붉은색의 아스타신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등의 주된 향기 성분은 1번. 알코올류. 2번. 황화합물류. 3번. 에스테르류. 4번. 테르펜류. 사과, 배, 복숭아와 같은 과일 특유의 달콤하고 향긋한 향기는 대부분 에스테르 화합물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일 향기 성분의 핵심은 에스테르류입니다. 전분의 호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유 상태이다. 2번. 미셀이 파괴된다. 3번. X선 동심원율이 소실된다. 4번. 점성이 생긴다. 전분의 호화는 가열된 물 속에서 전분 입자가 팽윤하여 점성이 있는 투명한 콜로이드 용액 상태가 되는 현상이므로 단순히 물에 떠있는 부유 상태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호화가 일어나면 전분의 결정 구조인 미셀이 파괴되고 X선 회절 무늬가 소실되며 점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수별조리와 건열조리의 혼합이며 결합 조직이 많은 고기에 이용할 수 있는 조리법은 1번. 스튜, 2번. 스팀, 3번. 브로일링, 4번. 브레이징. 브레이징은 소량의 액체에서 가열하는 수별조리와 오븐 등을 이용하는 건열조리를 혼합한 방식이며 결합 조직이 많고 질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적합합니다.
열원의 사용 방법에 따라 직접구이와 간접구이로 분류할 때 직접구이에 속하는 것은 1번 오븐을 사용하는 방법, 2번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굽는 방법, 3번 숯불 위에서 굽는 방법, 4번 철판을 이용하여 굽는 방법. 직접구이는 열원이 식품에 직접 박해하여 조리하는 방식으로 숯불 위에서 굽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열원이 기구나 조리도구를 거쳐 전달되는 간접구이 방식입니다. 아린 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품은 1번 토란, 2번 다시마, 3번 토마토, 4번 고추. 토란에는 수산석회 성분이 들어있어 특유의 아리고 떫은 맛을 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쌀뜨물에 삶거나 소금물에 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백미로 밥을 지으려 할 때 쌀과 물의 분량이 바른 것은 1번 쌀 부피의 2배, 중량의 1.5배, 2번 쌀 중량의 3배, 부피의 1.5배, 3번 쌀 중량의 1.5배, 부피의 1.2배, 4번 쌀 부피의 3배, 중량의 1.2배. 백미로 밥을 지을 때는 쌀이 흡수하는 수분량을 고려하여 쌀 중량의 약 1.5배 또는 부피의 약 1.2배 정도의 물을 붓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김치 저장 중 김치 조직에 연부 현상이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팩틴질이 분해되기 때문에, 2번 미생물이 팩틴 분해 요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3번 용기에 꼭 눌러 담지 않아 내부에 공기가 존재하여 호기성 미생물이 성장 번식하기 때문에, 4번 김치가 국물에 잠겨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김치가 국물에 잠겨 수분을 흡수하는 것은 숙성 과정의 일반적인 현상일 뿐 조직이 물러지는 연부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연부 현상은 주로 팩틴 분해 효소나 호기성 미생물의 활동에 의한 세포벽 성분의 파괴로 발생합니다. 쇠고기 부위 중 결체 조직이 많아 구이에 가장 부적당한 것은 1번 등심, 2번 갈비, 3번 사태, 4번 채끝. 사태는 운동량이 많아 근육 섬유가 굵고 결체 조직이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구이보다는 국거리나 찜과 같이 오랜 시간 끓여서 질긴 조직을 부드럽게 만드는 조리법에 적합합니다. 어패류의 조리법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1번 바다가재는 껍질이 두꺼우므로 찬물에 넣어 오래 끓여야 한다. 2번 작은 생새우는 강한 불에서 연한 갈색이 될 때까지 삶은 후 배 쪽에 위치한 모래정맥을 제거한다. 3번 조개류는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여 단백질을 급격히 응고시킨다. 4번 생선 숙회는 신선한 생선편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끓는 물을 생선에 끼얹어 회로 이용한다. 생선 숙회는 생선의 살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뜨거운 물을 끼얹어 단백질을 표면만 익힌 뒤 회로 섭취하는 조리법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각각류의 조리 원리나 조개류의 식감과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튀김 음식을 할 때 두꺼운 용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1번 기름의 비중이 작아 물 위에 쉽게 뜨므로, 2번 기름의 비중이 커서 물 위에 쉽게 뜨므로, 3번 기름의 비열이 작아 온도가 쉽게 변화되므로, 4번 기름의 비열이 커서 온도가 쉽게 변화되므로. 기름은 물보다 비열이 작아 가열 시 온도가 급격히 변하므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두꺼운 용기를 사용하여 연용량을 높여야 합니다. 핵산의 구성 성분이고 보조요소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생리상 중요한 당은 1번 프럭토오스, 2번 리보오스, 3번 글루코오스, 4번 미오신. 리보오스는 RNA와 DNA의 골격을 이루는 당이자 ATP, NAD, 패드와 같은 보조요소의 필수 구성 성분으로 생체 내 에너지 대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침, 타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의 작용은 1번 전분을 메가당으로 변화시킨다. 2번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시킨다. 3번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시킨다. 4번 카제인을 응고시킨다. 침 속에 포함된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인 전분을 분해하여 이당류인 메가당으로 만드는 초기 소화 작용을 합니다. 달걀의 신선도 검사와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1번 외관 검사, 2번 무게 측정, 3번 난황계수 측정, 4번 난백계수 측정. 달걀의 무게는 산란 시 닭의 연령이나 품종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달걀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외관 및 난황 난백계수 검사는 신선도 저하에 따른 내부 품질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하여 소비된 경제 가치는 1번 판매비, 2번 원가, 3번 비용, 4번 재료비.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을 원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데 소비된 자원의 총합을 의미하는 2번이 정답입니다. 채소를 냉동시킬 때 전처리로 데치기, 블렌칭을 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살균 효과, 2번 부피 감소 효과, 3번 효소 파괴 효과, 4번 탈색 효과. 채소를 데치면 효소가 파괴되어 변색을 방지하고 색이 더 선명해지므로 색이 빠지는 탈색 효과는 데치기의 목적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데치기는 신선한 색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짠맛을 내는 조미료인 소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신맛을 줄여주고 단맛을 높여준다. 2번 제빵, 제면에 첨가하면 제품의 물성을 향상시킨다. 3번 식품의 조리와 방부력을 지닌 보존료이며 무기질의 공급원이다. 4번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가 크다. 소금은 온도 변화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거의 없어 온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농도로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리장의 위생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주거, 세탁장과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2번 내부는 조리실과 처리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3번 채광,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4번 건조한 장소이어야 한다.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조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리실과 처리실을 반드시 분리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식단 작성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영양과 기호의 충족, 2번 식품비의 조절, 절약, 3번 시간과 노력의 절약, 4번 식량의 증산, 배분, 소비에 대한 이해를 지도. 식단 작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영양 섭취와 효율적인 식생활 관리를 위한 것이며 국가적 차원의 식량 정책이나 유통 및 분배를 다루는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조리 시 발생하는 많은 열과 연기 등을 빨아들이는 후드 장치는 어느 정도로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력이 클 것인가? 1번 가열기구의 설치 범위보다 작게 하여 집중적으로 빨아들이도록 한다. 2번 가열기구의 설치 범위보다 넓어야 흡입하는 효율성이 높다. 3번 가열기구의 설치 범위와 똑같은 크기로 하는 것이 잘 빨아들인다. 4번 가열기구 설치 범위와 상관없다. 조리 시 발생하는 열과 연기는 확산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후드를 가열기구보다 넓게 설치해야 외부로 새어나가는 연기 없이 효율적으로 포집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판매 가격이 5만 원인 굴비구이, 정식의 식재료 원가의 목표가 35%이다. 굴비를 제외한 보조 식재료비를 총 식재료비의 10%로 한다면 얼마짜리 굴비를 구입해야 하겠는가? 1번 17,500원, 2번 15,750원, 3번 22,500원, 4번 19,250원. 전체 식재료 원가는 17,500원, 5만원 곱하기 35%이며 여기서 보조 식재료비 1,750원, 17,500원 곱하기 10%를 제외한 금액이 굴비 구입 가격인 15,750원이 됩니다. 액포 속의 수용성 물질은 어떤 상태로 분산되어 있는가? 1번 유화 상태, 2번 혼합물 상태, 3번 현타객 상태, 4번 콜로이드 상태. 액포 내의 수용성 물질은 분자 크기가 커서 용액 속에서 입자가 가라앉지 않고 고르게 퍼져 있는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합니다. 단체급식소에 속하는 것은 1번 사회복지시설 식당, 2번 특급 호텔 한식당, 3번 정통중국 음식점, 4번 관광지 식당. 단체급식소는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처럼 특정 집단에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의미하며 영리 목적의 일반 음식점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인 호텔, 일반 음식점, 관광지 식당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식당이 단체급식소에 해당합니다. 공중보건사업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것은 1번 가족, 2번 국가, 3번 개인, 4번 지역사회.
공중보건사업은 특정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그들이 모여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사회적 단위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수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공중보건의 목표를 달성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됩니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가 많으면 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이유는 1번 혈압의 상승, 2번 간세포의 섬유화, 3번 조직세포의 산소 부족, 4번 근육의 경직. 일산화탄소는 혈액 내 헤모글로빈과 산소보다 훨씬 강력하게 결합하여 산소 운반을 방해하므로 결과적으로 신체 조직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위생해충의 방제법 중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1번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법, 2번 살충제에 의한 화학적 방법, 3번 유인에 의한 물리적 방법, 4번 서식처 제거에 의한 환경적 방법. 해충이 번식하거나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을 없애는 것이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방식보다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제법입니다. 제2군 전염병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콜레라, 2번 파라티푸스, 3번 백일해, 4번 결핵. 백일해는 전파 가능성이 커서 국가의 예방접종 관리가 필요한 제2군 법정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콜레라와 파라티푸스는 제1군, 결핵은 제3군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중 선천성 면역이 아닌 것은 1번 자연능동면역성, 2번 종속저항성, 3번 개인저항성, 4번 인종저항성. 자연능동면역은 감염이나 예방접종을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면역이며 종속 개인 인종저항성은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갖춰진 선천성 면역에 해당합니다. 폴리오는 무엇에 의해서 발생되는가? 1번 효모, 2번 세균, 3번 바이러스, 4번 곰팡이. 폴리오는 폴리오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여 신경계에 감염을 일으킴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이러스입니다. 회충란을 사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강한 것은 1번 저온, 2번 건조, 3번 습도, 4번 일광. 회충란은 생명력이 강해 저온이나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견디지만 직사광선의 자외선에는 매우 약해 일광에 노출되면 쉽게 사멸합니다. 자외선 살균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비열 살균이다. 2번 피조사물에 조사하고 있는 동안만 살균 효과가 있다. 3번 가장 유효한 살균 대상은 물과 공기이다. 4번 단백질이 공존하는 경우에도 살균 효과에는 차이가 없다. 자외선은 단백질이나 유기물 등 불순물이 존재할 경우 빛의 투과를 방해하여 살균력이 급격히 저하되므로 단백질이 있어도 살균 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작업복의 이상적인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보온성, 2번 유행성, 3번 통기성, 4번 흡습성. 작업복은 신체 보호와 작업 효율을 위해 보온성, 통기성, 흡습성 등의 기능적 요소가 중요하며 디자인의 유행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유행성은 작업복이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조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호흡기 전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일본뇌염, 2번 홍역, 3번 백일해, 4번 디프테리아. 일본뇌염은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매개체 감염병이며 홍역과 백일해, 디프테리아는 비말 등을 통해 호흡기로 전파되는 질환입니다.